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대와 해라. 네,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소통 강사 김창국 강사님이 강의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맞아, 그런 것 같아 하며 깊은 공감의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안녕, 나쁨 시클릿TV 작가 김상울입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 전부터 나르시스트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나르의 어떤 악랄한 특성 때문에 김경림 교수님, 오은영 박사님, 원우수 교수님과 인간관계에 관련된 채널, 그리고 저까지 앞다투어 나르시스트의 심각성을 알리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강력하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선 쉽게 볼 수 없고,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엔 사이코패스만큼 위험하긴 하지만 범죄 바로 직전에 스톱을 외치는 비열한 수법을 발휘하는 반면, 나르시스트는 가족, 연인, 친구, 배우자, 직장 상사, 부하 직원이라는 친근한 이름표를 달고 너무도 흔하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위험성에 비해 너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만큼 나르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피해를 떠나 사회적으로도 큰 위험을 야기시키는 이 악랄한 나르가 무서운 진짜 충격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압축해봤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나르에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 하시고 집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악랄한 나르가 무서운 진짜 충격적인 이유 첫 번째, 나르는 만남과 동시에 또 다른 교체품을 사냥한다. 여러분, 나르들은 희생양한테 처음 접근할 때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무장해제 시킬까요? 여러분 곁에 그 나르는 처음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독자님들의 사례, 그리고 제가 본 나르 중 정말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압도적 1위를 달리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불우한 어린 시절입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불우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책임감 없는 한쪽 양육자의 부재, 부모님의 잦은 싸움, 이유 없는 폭력, 양육자의 알코올 중독이나 노름으로 집안이 망했던 스토리, 부모의 외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했던 삶 등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상처뿐인 불우했던 어린 시절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관심과 동정심을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 웬만큼 가깝지 않으면 자신의 취약점, 치부를 드러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터놓아주는 사람을 보면 우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이 사람 나를 정말 믿는구나. 그런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멋지게 성장하다니 정말 멋있네. 대단해. 이런 멋진 사람이 날 좋아한다잖아. 내가 정말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모두 하셨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그 순간 여러분과의 관계가 시작된과 동시에 교체품을 찾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라붐 시클릿TV 바람둥이 나르에 관한 영상을 모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났던 나르의 대부분들이 바람둥이였다는 게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르가 바람을 피운 걸 여러분들이 지금 알았던 것 뿐이지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바람 피운 나르들은 바람 피운 걸 상대한테 들켰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에휴, 내가 잠시 뭐에 씌었었나? 이 착하고 고운 사람을 내가 배신하다니 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할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내가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다니 앞으로는 더 철저해질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미리미리 교체품을 준비해 놓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인정 욕구가 강한 나르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잘난 사람들을 주변에 포섭해 놓지만
하지만 그들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사실의 왜곡, 철저한 거짓말로 만들어진 허상이기에 언제 무너지고 언제 들통나버릴지 몰라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잔뜩 부풀려진 가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서둘러 보급품을 준비해두는 겁니다. 겉으론 많은 인맥을 자랑하며 반짝반짝 빛나 보이지만 사실 그의 주변은 얕고 가벼운 관계일 뿐이라는 걸 본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비상식적 능력이 뛰어나다. 이 두 번째 특징 제목만 듣고도 벌써 공감하시거나 이미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르들의 희생양을 가해자로, 죄인으로 둔갑시키는데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지 이미 아시기 때문이죠. 그쵸? 앞서 바람피운 나르의 사례를 다시 살펴볼게요. 교체품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든 잠시 뭐에 씌었었든 카사노바처럼 타고난 바람둥이였던 간에 변함없는 명백한 사실은 본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죠. 그쵸? 그런데 이 사악한 나르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자신은 피해자로 비상식적 공격을 하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 비열한 수법이라는 게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뭐야, 내 핸드폰 몰래 훔쳐본 거야? 남의 폰이나 몰래 뒤져보는 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너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희생양을 배신하고 본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명백한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문제와 상관없는 엉뚱한 궤변을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자기 지배하에 가다 놓고 조종 착취하기 위해 도덕성까지 들먹이면서 여러분들의 한 행동이 얼마나 몰상식한 일인지만을 떠들어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랬듯 내가 오해했나? 저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아닌가 봐. 억울한가 봐.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르들의 비상식적 덮어씌우기는 비단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친한 선후배, 직장 동료, 배우자, 형제 자매 등 관계를 초월해 다양한 수법으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대와 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소통 강사 김창욱 강사님이 강의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맞아, 그런 것 같아 하며 깊은 공감의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나르에 관한 영상을 만들고 더 공부를 깊이 하다 보니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르에게 끔찍하도록 상처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코이스트, 엠파스 등 너무 착하게 살아온 여러분들이야말로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너무도 많이 미안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물론 김창욱 강사님께서는 나르가 아닌 일반 연인들에게 하신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이 말에 담긴 속뜻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내 사랑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이기심과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협박에 가까운 사과를 받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나르의 욕망을 위해 해야만 하는 그런 사과라면 신중해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르와의 관계에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팩트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르에게 처음 끌렸을 당시 무엇 때문에 끌리셨나요? 혹시 나의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나 깊은 결핍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나의 그 결핍이 그를 끌어당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 결핍이 채워진 상황이라면 하필 그것이 끌렸었을 리 없으니까요. 내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건강한 독립이 된 평온한 상태였더라면 나르의 그 가식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란 의미죠. 여러분, 그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와의 만남은 함부로 인연을 맺은 나의 잘못이지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앞으로 또다시 그 나르에게 혹은 또 다른 나르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선 나의 결핍을 알아차리고 차근차근 채워가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질 때까지요. 내 마음이 고요하면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영상 너무 집중해서 보시느라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 따끈따끈한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모두 아시죠?
구독, 알림 설정 미리 해두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딱 3분께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가 높은 진동 바이러스가 되어 우리 모두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삶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사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1시간 음악의 힘, 하루 10분 내면 아이 치유하기 2권의 책을 쓴 내면 아이 치유 작가 김상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8년차 라붐 라이브를 운영 중입니다. 라붐 라이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음악으로 치유해주는 치유 공간이자 힐링 공간이에요. 저 역시도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파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진흙밭에서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기적처럼 꿈같이 바뀐 저를 보며 한때의 저처럼 지금 너무 힘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 돕고 싶다 해서 탄생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라붐 시클릿TV입니다. 맨발 걷기, 걷기 운동, 소금물 마시기, 음식 건강, 뇌 건강,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처 극복법, 내 마음 알아차리는 방법들의 영상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지만 몸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책 덕후인 제가 읽은 책의 지식과 고급 정보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몸마음 챙김, 동기부여 팍팍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라붐 시클릿TV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